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4년 1월 14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벌써 이제 신년도 2주가 지났습니다. 1월 14일 딱 날짜 보니까 딱 2주가 지났는데요. 신년 초부터 이제 그 주식시장은 이제 중소형주들 어떤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AI 쪽의 기업들이 가장 강한 어떤 시세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음, 그 AI의 어떤 실용화 단계, 실용성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네요. 예, 그래서 LLM, 이 챗GPT 어떤 혁명이 올해는 상당한 어떤 실용성의 어떤 시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많은 서비스들 이번에 이제 GPT 스토어 이제 출시된 게 굉장히 큰 변곡을 맞이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수혜주들 이런 것들이 연초부터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뭐 단실 내에 끝날 그런 계제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 보면 이제 최근에 기사들이 그 인력 감축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뭐 3만 명 해고설이 나오고 있는데, 뭐랄까 이제 올 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방위적으로 특히나 이제 뭐 광고 인력들 이런 부분들은 AI로 이제 상당히 대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거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적인 부분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살아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AI의 어떤 혁명의 어떤 변화는 우리가 모두 투자자의 어떤 관점을 넘어서라도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뭔가 해고의 대상이라든지 일자리를 이제 잠식당하는 대체되는 그런 AI에 대체되는 그런 음, 이제 사람이 되지 않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2023년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또 이야기하고 또 이제 저도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뭐 정말 그냥 훅 치고 들어오듯이, 또 갑작스러운 건 아니지만, 예상했지만 빠르게 이제 침투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작년에도 이제 AI 관련된 분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속도로 이게 지금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이제 뭐 일반 대중들은 이제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또 AI 스타트업 단계 사람들이라든지 그 기술의 이제 정점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뭔가 좀 뭐랄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심각하다. 그리고 이 기술을 활용하는 측에서는 뭐랄까 이제 뭐 밸류적인 측면이라든지 자금을 뭐 이렇게 또 집행해주는 그런 쪽에서는 정말 높은 밸류나 그런 기업들을 찾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됐었는데요. 이제 올 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한미 그룹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지난 금요일 날 급작스러웠죠. 야, 이거 뭐 한미 약품, 한미 그룹이 OCI 이제 태양광 쪽에 이제 기업이잖아요. 그 이종 기업 간에 갑자기 합병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오너가 안에서도 약간의 좀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짚어보면서 주가에는 좋겠죠. 예, 주가에는 좋을 텐데 그 내막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짚어보고, 우리가 이제 한미 약품,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 치료제 국내 이제 어, 대표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모멘텀도 많고 최근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 전략 한번 짚어보죠. 일단 그 금요일 날 이제 미국장 정리해보죠. 오늘 그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나스닥 보합이고 다우도 0.3% 빠져 이제 그냥 보합 정도예요. 예, S&P도 이제 보합 정도 해서 상승의 추세 그대로 이어갔고, 나스닥도 그렇고 5일선 이제 지지받는 흐름들, 다우 이제 21선 지지받는 부분들 해서 그게 이제 뭐 추세적인 부분에서 부담은 없는 것 같고, 10년물 국채금리 4% 아랫단에 이제 흐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시장의 흐름 뭐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이번 주 이제 한국 증시는 여전히 이제 조정 흐름을, 그냥 뭐 코스피는 뭐 이렇게 내리꽂는 어떤 흐름들을 내어줬고, 좀 이제
그 반전될 흐름 구간까지 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나은 어떤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초부터 이제 등락률 순위를 좀 볼게요. 시장의 방향, 뭐 수급의 흐름이 어땠는지 보면 1월 2일부터 이제 1월 12일자까지 이제 수익률 높았던 종목들입니다. 보면 이제 한글과 컴퓨터 이제 분류를 해보면 AI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상승이 도드라졌어요. 나머지는 개별적인 성격이고, 그래서 이런 한글과 컴퓨터, 뭐 경인전자 이제 약간 좀 이제 간접적이지만 또 BI 매트릭스 신규 상장하는 AI 기업들 50%씩 상장하고, 콘텐츠 쪽에서 이제 웹툰, 웹소설 이런 쪽도 밀레서재가 이제 웹소설 시장 진출 발표하면서 48% 급등하는 흐름들, 이스트소프트도 이제 AI 쪽 모멘텀으로 강한 어떤 흐름을 내어줬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도 41%에서 AI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을 압도한 흐름이었고, DNC 미디어 뭐 이제 콘텐츠죠. 웹툰 쪽 32% 상승했고, AI 쪽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XR 쪽의 기업 스코넷 같은 기업도 시장보다 강한 흐름들을 좀 내어줬습니다. Y랩도 이제 웹툰 쪽에 관련된 기업이죠. 넥스트. 그래서 이제 XR, AI 뭐 이런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상승세를 좀 보이는 그런 어떤 시장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미약품하고 한미약품이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개선되는 흐름이었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들, 그리고 이제 한미사이언스는 그거보다 이제 강하진 않았지만 바닥권 탈출하는 움직임들을 이제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게 경영권 분쟁으로 좀 비화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한미사이언스가요, 요 지분 이제 한미약품의 최대 주주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친인척들, 오너가 친인척들의 지분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전체 이제 보니까 58% 정도, 56% 정도 기말 최대 주주 쪽에 이제 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약간 좀 갈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제 모녀하고 아들들하고의 의견이 좀 충돌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돌아가신 이제 임성기 회장의 이제 아내분, 송영숙 최대 주주가 이제 가장 높은 지분을 갖고 있는데, 딸이 임주연 이제 씨죠. 이 지분이 지금 OCI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OCI 쪽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 한미사이언스가 OCI 홀딩스 쪽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유상증자를 해줘서 지분을 더 추가적으로 갖게 됐죠. 총 이제 27% 이제 갖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경영권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OCI 홀딩스 쪽으로 제3자 유증을 해주면서 지분을 넘겼고, 또 이제 그 최대 주주 측에서 송영숙, 김원세 이제 다 이제 관계자들입니다. 그래서 요 지분을 이제 매각하고 OCI 홀딩스 측에 매각하고, 또 이제 일부는 또 모녀가 송영숙, 임주연 모녀가 현물 출자해서 OCI 홀딩스 주식을 추가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제 상속세 문제도 이제 해결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현물 출자를 통해서 송영숙, 임주연 씨가 현물 출자 통해서 OCI 이제 주식을 추가로 받는 그런 부분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무슨 태양광 회사하고 이렇게 지분을 교환하고 그 합병할 정도의 어떤 뭐 부분을 보이느냐, 뭐 이런 어떤 의문점이 있는데, 사실 OCI 그룹이 부강약품을 이제 인수를 해서 이제 바이오 쪽으로 조금씩 이제 나아가려는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었는데, 한미 그룹이 그 이제 그 상속세 해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5천억 정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는데 어쨌든 좀 이런 고민들을 OCI 측하고 좀 의견을 나눈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OCI 홀딩스가 이제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결국 이제 한미그룹의 이제 지주사 지분을 이제 27%를 획득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뭐 결국 뭐 통합된다고 보면 되겠죠. 이 정도의 지분이 교환되는 거는.
그래서 요렇게 진행되는데, 오늘 그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아까 이제 보신 주요 주주 측의 이제 두 아들의 의견은 전혀 몰랐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영권의 약간 분쟁의 구도로 좀 흘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되고 있어요. 사실 경영권 분쟁이라는 건 주가에는 좀 우호적일 텐데, 이게 좀 그 경영의 어떤 정상화 측면에서 지금 R&D에 집중을 해야 되는 어떤 측면에서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글로벌 소재 에너지 전문 기업 OCI 그룹과 신약 개발 기업 한미약품 그룹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룹을 통합한다고 했는데, 뭐 내막은 이제 상속세 해결 문제가 좀 컸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우리나라 이제 상속세가 워낙 크죠. 예, 뭐 다른 나라 비해서도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알테오젠을 봐서도 알 수 있고, 상속세 문제 때문에 뭐 매각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뭐 셀트로 이제 거기에 뭐 비슷한 어떤 고민들을 가졌었죠. 그래서 참 이게 오너 쪽에서는 이게 한 번, 두 번 정도 건너가게 되면 그룹의 어떤 경영권을 좀 잃게 될 공산이 크죠. 상속세 문제가 커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감안된 그런 어떤 합병 통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OCI 홀딩스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27%, 현물 출자가 18%, 신주 발행을 통해서 8.4%를 이제 획득을 하게 되고요. 임주원 사장 등 이제 모녀가 OCI 질분 홀딩스 지분 10.4%를 이제 취득하게 됩니다. 공동 이사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경영권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한미 그룹에 이제 맡기겠다는 이제 부분이긴 하지만, 뭔가 좀 아직까지는 불협화음이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요 기사 나오고도 좀 놀랐는데요. 한미약품 상남 OCI 통합에 반발한다. 필요시 최후 수단을 동원하겠다라는 뭐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이제 만드는 그런 발언 인터뷰가 좀 나왔는데요. 오너일가 이제 모녀 쪽의 독단 경영으로 회사 경쟁력이 훼손됐다. 필요하면 임시총 열어서 이사회 구성까지도 바꿀 것이다. 불필요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게 최선일 것이다 해서, 어쨌든 지금 주요 이제 한미사이언스의 어떤 주요 지분도 임종윤 이렇게 두 아들이 또한 20% 상당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그 약간 이제 분쟁들이 좀 발생될 여지가 클 것 같습니다. 오너 일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경영으로 한미약품그룹의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 경영권을 놓고 집안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외부의 시선을 우려한 듯,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미약품그룹 경영의 정상화다. 일단은 뭐 뭐랄까 이제 임성기 창업 회장이 이제 잡고 이후 조금 이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좀 나가지 못했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뭐 인재들도 나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지분 막교환 소식 듣고 수많은 연락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한미약품 그룹의 전직 임원과 경영진 등 올드보이들의 연락을 많이 받았다. 뭐 기존에 이제 임성기 회장 이제 휘하의 어떤 뭐 경영인들, 올드보이들이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연락을 많이 받았다. 한미약품그룹의 DNA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질문들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대조조 지분 막교환 계약의 가장 큰 문제로 충분한 고민이나 검토 없이 날치기로 진행됐다. 이게 같이 의견 교환을 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회사 지분을 매각하고 공동 경영을 약속하는, 이건 뭐 이게 어떻게 같이 논의를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차대한 결정을 제대로 된 검토도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아직도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나를 비롯해 주주와 임직원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저도 좀 이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계약이죠. 예. 상속세 문제가 컸을 거라 봐요. 예, 모녀의 어떤 생각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사장, 장남의 이제 생각은
어쨌든 다른 상속 재원을 다른 우호적인 어떤 그룹들과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마련할 수 있는 방안, 이제 경영권을 좀 내놓지 않고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의견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너 안에서도. 그래서 모친인 송영숙 회장과 여동생인 임주현 실장에게 이번 대주주 지분 맞교환 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듣지도 못했고 아직까지 어떤 연락도 설명. 야, 이거 이렇게 될 수도 있군요. 참.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인터뷰 기사만 가지고서는요. 이거 경영권 분쟁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확률상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종훈 사장도 한미사이언스 지분 10% 갖고 있고 또 이제 동생 임종훈 그 이제 동생도 이제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뭐 합치면 20%죠. 아까 보셨듯이. 그래서 특수관계인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어느 쪽에 우호적으로 붙을지 제가 볼 땐 두 아들 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쪽이 그 과거 이제 그 임창업 회장하고 인연이 깊은 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라고 하는데요. 12.15% 이렇게 좀 많이 갖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한미 그룹에 조금 분쟁이 좀 벌어질 공산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CI 측의 이우연 회장의 뭐 인터뷰 기사까지 나왔는데 뭐 당연하겠죠. 이제 바이오 키우겠다. 뭐 글로벌 화학 회사처럼 제약 바이오 변신하겠다. 대표적인 그런 모델이 이제 바이엘이 될 텐데요. 한국의 바이엘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 뭐 우호적인 방향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갑작스러운 거니까 그리고 오너 안에서도 지금 뭔가 조율이 되지 않고 이제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OCI 그룹이 이제 훨씬 더 크고 또 이제 거대하잖아요, 사실. 캐시플로우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크기 때문에 어쨌든 R&D 측면에서는 또 이제 이런 대기업의 어떤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게 우호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종 합병이지만 다른 사업 부분하고 이제 이종 합병이지만 이 OCI 그룹의 이제 회장의 또 그 비전이 또 중요하겠죠. 의지 비전. 이후에 이제 회장은 6년 전부터 미래 먹거리를 고민한 끝에 고령화 시대에 가장 성장성이 높은 생명과학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을 했다. 2년 전 부강약품 인수 후 제약바이오 공부하면서 이런 전문 분야는 프로, 뭐 한명복 같은 신약 개발 프로와 이제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말 한미약품 인수제가 들어왔을 때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사장에게 공동 경영을 제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거 꽤나 오랫동안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먼저 제의를 했나 봅니다. 뭐 요 기사만 보고서는 지금 하던 대로 제약 분야는 임 사장이 이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요 내용이 뭐 서로 간의 어떤 얘기들은 좀 다른데 어쨌든 뭐 경영권적인 어떤 분쟁이 되든 잘 봉합이 돼가지고 조율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OCI 그룹에 이제 편입되고 뭐 이런 어떤 오너의 어떤 의지 이제 같이 동참하고 비전적으로 나아가게 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볼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두 기업의 이제 주가에는 제가 볼 땐 좀 우호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국자전거 리포팅 한미약품 관련해서 나오는데 이 내용 같이 나와서 한번 체크해드리죠. OCI 홀딩스 한미사이언스 최대주 등극했다 해서 어쨌든 주식 양수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에서 신주 발행 또 현물 출자 통해서 OCI 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 주식의 27%를 취득하게 됐죠. 그래서 사명까지 이제 변경할 예정이다. 합병 진행 완료 후에. 뭐 실제로 이제 OCI 그룹은 부강약품 인수 등 제약바이오 진출에 대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고 또 한미사이언스 경영진의 경우는 상속세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이 있었죠. 5천억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양사 간의 어떤 니즈가 부합되면서 발생한 결과로 보여진다.
예. 어쨌든 한미 약품은 지금 이제 그 비만 치료제, 특히나 이제 또 메쉬 치료제가 또 최초로 글로벌에선 마드리라는 회사가 승인받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시점에 놓여 있었죠. 6월 달에는 미국 당뇨학회에서 비만 치료제 효력에 대한 공개 등을 앞두고 이 R&D 모멘텀도 다수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실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이벤트가 좀 열리게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지분을 41% 이제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개 기업 모두 이제 해당 모멘텀 또 비만 치료제 모멘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이슈에 의해서는 한미사이언스의 주가가 상당히 튀어오를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여기 이제 지분 구성을 보더라도 이번 이제 계약 소식을 통해서 오시아홀딩스가 27% 지분, 또 이제 송영승 회장 포함한 우호 지분 33%, 그리고 이제 요 지분 임종윤 사장, 장남하고 또 이제 선대 회장의 그 이제 우호 세력, 이런 지분하고 이제 뭔가 좀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경영권에 대한 좀 논란들, 이런 것들이 좀 붙으면서 한미사이언스의 어떤 주가가 상당히 또 움직임을, 변동성을 나타낼 여지가 클 것 같습니다. 이걸 뭐 한미사이언스를 먹으면 이거 그대로 이제 가져가는 거니까, 한미사이언스가 41%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미사이언스의 어떤 주가에 상당한 어떤 이벤트가, 우호적 이벤트가 발생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쪽이 지금 상당히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GPT 스토어 쪽 들어가면 지금 많은 그 서비스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용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뭐 앞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걸 하나하나 좀 이용해 보면서 어떤 변화의 흐름들이 펼쳐질지를 한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 GPT 그 유료 결제를 해야 이제 보고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제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큰 변화의 어떤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간단하게는 이제 우리가 앱스토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PT AI 이제 앱스토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개인이나 뭐 기업단에서 이제 맞춤형의 어떤 GPT 관련된 어떤 그 서비스 솔루션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판매할 수 있고 다른 이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열렸고, 이거는 뭐 엄청나게 우리 생활, 우리 업무에 큰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도 이 유사한 서비스를 조만간 내놓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빅테크들의 이런 어떤 그 스토어 이제 오픈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만큼 경쟁을 한다는 건 이 시장의 어떤 캐파를 키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어떤 서비스들을, 앱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되고, 그 중에서는 어떤 또 킬러 앱이 탄생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고자 또 가입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시대 어플들이 막 이제 생태계 형성하고 이제 나온 것처럼 그런 시대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구글, 아마존이 연초부터 인력 감축을 굉장히 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엔지니어링 팀, 어시스턴트 팀 등 직원 수백 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뭐 지금 뭐 3만 명에 대한 정리해고 가능성,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죠. 아마존닷컴도 트위치 직원 약 500명 해고할 예정이다 해서 효율성 추구와 비용 절감, 인건비 감축, AI로 인한 업무 대체 및 자동화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이 된다. 지금 구글이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주도로 AI 경쟁이 치열해지자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인력 감축을 실시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글 측은 회사의 가장 큰 우선순위와 앞을 다가올 중요한 기회에 책임감 있게 투자하고자 한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뭔가 큰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흐름들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주요 원인들이 뭐 다른 업체들도 지금 보면 드롭박스 이런 회사들도 인건비 감축 및 AI 자동화 때문으로 해고를 한다. 특히 광고 담당 인력은 AI 기반 광고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서 AI에 대체될 수밖에 없다. 회사 입장에서도 경제성을 추구하려면 인력 감축이 최후의 수단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혁이 펼쳐지고 있고 그 중심에 이제 AI 기술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AI 관련된 기업들이 연초부터 아까 체크 드렸듯이 가장 강한 흐름을 내고 있고 이 상승세가 바로 멈출 이유는 전혀 없죠. 지금 현재. 그래서 AI 쪽에서 작년 초에 급등하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특히나 이제 신규 상장주가 이제 뭐 작년 초에 급등할 뭐 기간도 없었으니까 뭐 BI 매트릭스라든지 뭐 크라우드웍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번 AI 이런 모멘텀의 그 상승이었던 흐름들을 이제 탈 가능성이 높죠. 플리토 같은 기업도 있고 그래서 AI 관련된 기업들을 지금 1월달 이런 GPT 스토어 출시와 또 이제 구글도 내놓게 될 부분들 이런 강력한 모멘텀 기반하에서 투자 아이디어들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한미 그룹의 뭐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 또 이제 연초부터 AI 관련된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좀 뒤섞이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이제 주도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2주 동안 계속 조정만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지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지점까지 왔으니까 뭐 다음 주는 좀 개선되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주말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좋은 장 좀 기대해보죠. 연초 2주 동안 뭐 지지부진했는데 뭐 개별주들 단으로는 좀 좋은 흐름을 냈지만 이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은 그래도 좀 지지부진했죠. 그래서 다음 주는 좀 기대를 해보고 어쨌든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또 이제 CS 2024 좀 일단락 되면서 뭔가 좀 모멘텀 소멸 이렇게 봐야 될까요? 하여튼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 소멸 속에서 이제 뭐 시장이 움직일 것들이 본격 움직이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주 요 정도 전략 마무리 짓고 네, 파이팅 하시고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유튜브 멤버십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기적 투자를 위한 동행 스터디 멤버십인데요. 작년 2023년에 제가 시대 성장주 이론이라는 이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총 55강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강의를 교육 강좌로 좀 론칭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또 이제 멤버십 형태로 이제 매주 매달마다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게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2022년도에 론칭했던 차트 심리 이론의 이제 수강 이력을 보니까 어, 저는 100%다 보실 줄 알았어요. 20시간짜리 40강의 강의를 다 보실 줄 알았는데 다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학습이라는 게 꾸준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게 참 어려워요. 다들 바쁘실 수 있고. 근데 이 구조를 어떻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강의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멤버십으로 좀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행가족 이제 멤버십을 통해서는 오전 6시 이제 스마트 리포트를 통해서 종목을 한 종목씩 항상 공부했었고 또 오전장 시황 체크 또 이제 오전장 관심주 관련해서 영상을 한 12시 정도 전후해서 좀 올려드렸었고요. 또 이제 그 중요한 이슈, 뉴스라든지 리포트 이런 것들을 또
장중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동행가족 멤버십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의 멤버십을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정리한 시대성장주 이론과 함께 2주마다 이제 미국 주식을 좀 집중 분석하는 이제 글로벌 리포트라는 거를 같이 더해서 이제 동행 스터디 멤버십이라고 새롭게 좀 론칭을 하고 소개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다 더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어떤 고민 끝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만들게 됐고요. 저도 이제 장기적인 투자와 또 단기적인 투자 이렇게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제 분산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하는 스터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미국 주식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미국 주식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혹은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물량을 모아나가는 어떤 전략을 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많은 기업들 중에서는 사실 우리가 장기 투자 대상의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시간도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장기적인 투자, 정말 우리가 마라톤처럼 하는 그런 투자의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정말 장기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멤버십으로 이번에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만들게 됐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오랜 동행 그리고 유익한 장기 투자였던 전략들 같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유튜브 신규 멤버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동행 스터디 멤버십 월 6만 원이고요. 장기적인 투자에 스터디를 해나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콘텐츠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멤버십 가입하시면 차트 심리 이론 기초 강의 영상을 10강짜리를 6시간 구성된 거를 한 번에 이제 공개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차트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증시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구도를 좀 이해하실 수 있어서 충분히 이제 초급자들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시장이 돌아가는 어떤 흐름에 대한 원리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콘텐츠는 시대성장주 이론, 작년에 제가 정말 열심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총 55강으로 만들었고요. 격주로 토요일에 순차적으로 이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장기 투자의 기틀을 다지고 뭔가 단단한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종목도 찾고 포트폴리오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노하우들을 여기서 좀 이제 가져가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꾸준히 학습하고 공부하고 또 시장을 경험하는 것들을 실전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초보자들부터 충분히 이해 가능하게 만들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콘텐츠는 유망 미국 주식에 대한 분석인데 글로벌 리포트입니다. 격주로 일요일마다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콘텐츠로 구성되고, 보다 더 스터디라는 이름을 지은 것처럼 스터디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장기 투자의 기준들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종목을 찾고 타이밍도 잡고 이제 한국을 넘어서서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의 분석을 같이 해나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의 기초 강의는 총 6시간 13분으로 구성되고요. 이렇게 이제 구성되고, 기본적으로 차트 심리 이론에 들어있던 내용들과 또 2023년 업데이트된 내용들, 주도주 케이스 스터디, 또 강한 테마선 종목의 세 가지 요건과 케이스 스터디 통해서 기존에 이제 차트 심리론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들을 수 있고요. 이 내용 정도 들으셔도 충분히 지금 증시에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 성장주 이론인데요. 기초 강의 14강입니다. 아주 펀더멘털적인 내용과 시대 정신에 입각한 또 과거의 100배 주식의 케이스들, 핵심 주도주들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또 앞으로의 어떤
산업들과 또 메가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들, 개념들 이런 것들을 좀 담아냈고요. 또 중국 강의는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과 함께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학습들, 뭐 산업별 분류랑 비즈니스 모델, 구조적 성장주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더 이해도를 높이는, 우리가 종목들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고, 밑에 부분은 이제 은퇴자들에게도 이제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데 필요한 어떤 핵심 고려사항들 이런 것들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들, 새싹주, 글로벌 1등주, 글로벌 배당 포트폴리오, 또 핵심 주도업종과 테마의 극초기 신고가 전략 이런 것들은 또 3개월 내외의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강의 들어가서는 바이오 기업에 대한 분석법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았고요. 또 글로벌 유망 산업들에 대한 핵심 기업들을 분석하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10베거 후보 기업 3종목과 국내 10베거 후보 기업 3종목을 분석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이제 지금 이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순서적으로 가진 않을 수 있다는 거, 요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심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단단한 투자 심법을 가지는 게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들, 또 펀더멘털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여러분들의 어떤 단단한 심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55강으로 제가 담아냈으니까 같이 한번 스터디를 하면서 동행해 나가는 과정들을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포트를 통해서도 미국 및 글로벌 유망 기업에 대한 분석을 같이 나눌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까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동행가족 멤버십을 이렇게 이제 구성해서 제공하고 있죠. 이 내용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행가족 멤버십 분들이 이제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하고 싶으시면 기존 것도 같이 들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멤버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들을 스터디를 통해서 꾸준하게 해나갔고, 보다 더 단단한 심리와 또 어떤 철학 기준을 확실하게 가져가 가지고 어떤 시황의 변동에 좀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한 이 멤버십의 어떤 목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통해서 장기 투자의 어떤 기틀과 확신을 가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신뢰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